자, 이번 시간에는 클램프 예제 도면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램프 예제 도면을 그릴 때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먼저 본체 도면을 그려야 될 텐데, 자, 본체를 다음과 같이 기본 중심선을 먼저 그립니다. 자, 도면에서 보면은 전체 도면에 평면대에 보면 반만 나와 있죠. 반만 나와 있다는 것은 그 도면에 보면은 좌우가 똑같은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도면의 형상에 반만 그린 다음에 나머지 형상은 미러 명령으로 대칭 복사를 한 다음에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과 같이 대략적인 모양을 그리는 거죠. 자, 부품의 중심은 다음과 같이 중심선의 중심에 놓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도면에 있는 치수와 같이 여기 중심축이, 그러니까 중심 샤프트나 중심축이 들어가는 쪽을 이 부품의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부품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대략적인 모양을 그렸으면은 다음과 같이 구속 조건과 치수를 기입해가지고 여기 도면을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일치 구속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나머지 치수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이렇게 R이 있는 구속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R 있는 그 두 개의 코너를 연장선을 이어가지고 만나는 점을 여러분께서 작도를 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치수를 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에 들어가는 구멍에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자, 여기까지 대략적인 형상이 완성됐다면은 대칭 명령으로 대칭할 부분을 선택하고 대칭선을 선택해서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칭 구속 조건에 의해서 양쪽의 형상이 대칭 관계에 있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모양이 완성이 됐으니까 돌출 명령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샤프트 캡이 들어가기 위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해줍니다. 자, 여태까지의 강좌는 여러분께서 있는 도면을 그냥 보고 이런 형식은 이렇게 그린다 라고 진행을 해왔을 테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한테 요구되는 조건사항은 도면에 대한 형태나 아니면은 이 도면이 어떤 도면이다 라는 것을 빠르게 파악해서 형상을 빠르게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측정을 잘해야겠죠. 아무리 도면 형상이나 지금 이게 어떤 도면이다 라는 것을 도면을 잘 파악을 해도 도면에 대한 치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도면 형상을 파악해도 좀 뭐랄까 치수 같은 게 틀리기 때문에 말짱 헛수고가 되겠죠. 다음과 같이 우측면도만 보고 이것은 키가 들어간 형상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서 적용되는 키의 치수들을 이렇게 판별을 해 나갑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능력이 다음과 같이 그려야 될 규격품의 규격품의 형번이라든지 치수를 알아냈다면은 규격집을 보고 그 규격을 잘 찾아가지고 해당되는 규격에 맞는 도면을 그려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제 중앙에 있는 나사가 들어갈
사이즈를 알아내고요. 그리고 자, 나사 안찌름에 대한 치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나사에 대한 규격칩을 지금 찾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시험을 보실 때 제가 지금 일일이 지금 나사가 몇 미리 몇 미리 지금 M12로 나와 있는데 그 M12에 대한 M12에 대한 다음과 같은 피치를 알아내고 나사산은 무조건 60도이기 때문에 자, 한 변의 길이를 피치로 하는 정삼각형을 만들어낸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나사골이나 안찌름, 바깥찌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또 요구 조건을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께서 웬만하면은 자주 쓰는 나사에 대한 기본 피치 정도는 외우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규격칩을 찾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계산해서 그리는 시간이 이렇게 단축되는 거죠. 어쨌든 시간과의 싸움이니까요. 자, 나사산 모양을 그린 다음에 나사 안찌름까지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판별합니다. 이렇게 치수표 안에서 직접 곱하기를 해가지고 반지름을 곱하기 2에서 지름에 대한 길이를 알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축과 나사 간의 센터거리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그리고 수평 구속 조건으로 두 개의 축 간의 중심점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속 조건을 추가합니다. 자, 반단면을 해야 되는데 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뷰에서 은선 보이기를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나사산 모양의 피치를 기억을 한 다음에 자 60도 그리고 세 변의 길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 두 개를 이렇게 동등 구속 조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까지의 길이는 저 변에 나누기 8 그렇게 해서 자, 두 모서리를 동등 구속 조건을 해야 되는데 자, 안쪽에 나사산 안찌름을 형상 투영해가지고 두 개를 자, 이렇게 동등 구속 조건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나사산이 시작하는 첫 번째 거리와 첫 번째 점과 그 다음에 부품의 첫 번째 면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둘 간에 치수를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코일 명령으로 프로파일과 축. 자, 축은 자, 방금 우리가 했던 자, 구멍에 대한 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해당되는 축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자, 스케치를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축 생성 명령으로 방금 뚫었던 구멍을 선택을 하면은 자, 이렇게 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코일 명령으로 축을 선택, 그 다음에 피치를 입력해 주고요. 자, 유형은 피치와 높이는 적당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이를 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자, 나사산까지 완성이 됐죠. 자, 직사각형 패턴으로 방금 뚫었던 구멍과 그 다음에 나사산을 작성한 코일을 선택하고 자, 직사각형 패턴으로 복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본체 부품의 대략적인 형상이 완성이 됐죠. 그럼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못따기 및 못깎기 명령을 실행해야 됩니다. 자, 도면을 자세히 보고 해당되는 모서리에 못깎기를 실행하면 됩니다. 자, 각 해당되는 모서리에 못따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또 빠진 피처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자, 완성됐으면은, 자, 다음과 같이 저장을 합니다. 자, 일단 나가고요. 자, 이제 어셈블리를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어셈블리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에, 자, 방금 우리가 그렸던 본체를 자, 선택합니다. 자, 빈 어셈블리에 첫 번째 부품을 가져오면 그 부품은 그 어셈블리 기준이 되면서, 자, 다음과 같이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버리죠. 자, 그래서 어셈블리의 첫 번째로 불러들이는 부품은 가장 베이스가 되는 프레임이나 본체 부품을 불러오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 다음 부품인 축을 작성을 하는데, 원래는 저 단품 파일을, 단품 템플릿을 열어가지고 축을 그린 다음에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자,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탑다운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을 이용하면은, 각 피처 간에 있는, 치수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계 조건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설계적인 측면에서 한쪽을 고치면 다른 쪽도 같이 수정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축을 그리는 방법에서 했듯이 기준선을 그리고요. 자, 대략적인 형상을 그리고, 자, 치수를 입력해 나갑니다. 자, 같은 치수는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치수가 완료되었으면은, 자, 회전 명령으로 프로파일과 축을 선택하고 기본적인 모양을 완성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축의 단면이 한쪽이 이렇게 절단이 됐으니까, 자, 그 치수를 확인을 하고 그 면 위에 스케치를 잡은 다음에, 자, 선을 이렇게 적당히 그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치수를 입력하고 잘라내기 돌출로 잘라내죠. 그러면 자,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이게 키의 모양을 파야겠죠. 자, 그래서 저 공면에 다음과 같이 평면을 잡은 다음에, 자, 키 모양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첫 번째 모서리와 첫 번째 원의 센터에 거리를 주고, 수평 구속 조건으로 원점과 그 다음에 원 중심 간의 수평 구속 조건을 주고요. 자, 반지름이 3이니까 반지름 6으로 가고, 자, 다시 한번 수평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구속 조건을 맞춰주고요. 자, 선 명령으로 탄젠트 방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선은 이렇게 잘라내고요. 자, 치수가 누락됐기 때문에, 자, 다시 자, 이렇게 치수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6의 6짜리 키가 축 방향으로 얼마나 파고 들어가는지를 찾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자, 키에 대한 항목을 찾아본 다음에,
자, 6에 6짜리. 자, 여기 보이는 T2 사이즈. T2 사이즈가 얼마냐? 6에 6짜리에 T2 사이즈가 T1이죠. 3.8인, 3.5니까. 자, 3.5. 자, 그런 다음에 못따기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자, 이제 축의 중심에 다음과 같이 4mm의 깊이 10짜리 탭을 이렇게 뚫어야겠죠. 자, 구멍 명령으로 자, 배치 조건을 자, 일단 이 배치 조건을 넣기 전에 자, 이 탭에 대한 자, 이 탭에 대한 치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자, 미터 나사에 가서 이 탭의 피치를 알아봅니다. 자, 피치가 0.7이니까 0.7에 대한 나사산을 한 다음에 자, 나사산 안찌름에 대한 치수를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사산을 그리고 나사산 밖으로 삐져나가는 선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자, 거기서부터 자, 이 거리를 구합니다. 1.47이니까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자, 방금 했던 스케치는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구멍은 자, 구멍의 직경을 일단 보면 1.47 곱하기 2, 2.94가 나오죠. 그래서 저 드릴로 먼저 2.94로 선행 작업을 해준 다음에 배치는 동심, 평면과 원을 선택하고 확인을 하면은 자, 먼저 드릴로 이렇게 뚫어둡니다. 선행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탭을 내는 거죠. 형상 투영으로 모서리를 이렇게 투영을 해오고요. 나사선의 모양을 그리죠. 자, 동일 구속 조건으로 맞춰주고 나사선과 모서리 간의 첫 번째 거리를 주고 자, 코일 명령으로 자, 프로파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 축을 선택하고 크기를 피치 및 높이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자, 탭을 몇 미리 들어갔나 봅시다. 여기서 보면 자, 10mm 정도 들어갔죠? 그래서 높이 10인데 첫 번째 모서리에서 들어간 거리가 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뚫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품인 축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죠. 자, 복귀 명령으로 어셈블리 환경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 이 어셈블리를 최초로 저장을 합니다. 자, 도면을 잘 보고 자, 이 탭, 이 축과 본체를 어셈블리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자, 인서트 구속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면과 면을 이렇게 평행 관계를 줘가지고 완전 구성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빼먹은 것 중에 하나. 여기서 보면은 자, 구속 코너가 R이지면은 자, 실제적으로는 저게 지금 조립이 될 수 없으니까 저기 안쪽으로 한번 단을 파준 모양을 이렇게 우리가 넣어야 됩니다. 자, 회전 구속 조건을, 자, 회전 명령으로 잘라내고, 자,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자, 다시 한번 복귀, 어셈블리로. 그 다음에 다시 저장. 자, 이제 여기서 이 축에 맞는, 여기 축에 들어간 키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본체 부품을 잠깐 숨기고, 자, 키를 지금 보이는 자, 축에 들어간 작성된 키 자리의 평면 위에다가 바로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자, 한 번에 이렇게 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에 6에 그다음에 길이는 9짜리. 자, 이렇게 평면을 잡고 자, 스케치에서 약간 등각 쪽으로 형상 투영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형상 투영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돌출을 하면은 자, 이 축에 구속이 되면서 바로 조립이 되어버리는 키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키 부품 앞에는 지금 파란색과 녹색 화살표가 되어 있죠. 참조 부품이 그러니까 다른 부품을 참조해서 작성된 부품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바로 외부 참조를 이용한 탑다운 어셈블리 방식인데요. 앞으로 좀 더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외부 참조에 의한 방법을 계속 진행할 테니까 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축 끝단에 붙는 와셔. 자, 와셔 부품을 작성합니다. 자, 대략적인 형상을 그린 다음에 자, 치수를 확인해서 자, 치수를 넣도록 하죠. 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자, 시험을 할 때는 도면 형상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치수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CAD 파일만 보고 그리는 연습을 하시지 마시고 자, 직접 이거 실기 도면을 구해다가 자로 재면서 직접 작성하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명령을 완성을 했으면은 자, 회전 명령으로 자, 이렇게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보어로 여기가 조립이 됐으니까 자, 구멍 명령으로 카운터 보어를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이 카운터 보어가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 측정합니다. 구멍 명령으로 동심 자, 이 위에서 잡고 구멍 타입을 카운터 보어란 다음에 전체 관통 그 다음에 구멍 사이즈와 카운터 보어 지름 그 다음에 카운터 보어 깊이 자, 이거를 선택하셔서 확인. 자, 그리고 도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조립이 되려면은 그 모서리에 자, 못따기가 꼭 돼 있어야 되니까 자, 조립되는 부분 쪽에는 자, 못따기를 하시고 복귀 그 다음에 저장. 자, 인벤터로 이걸 하시다 보면은 자, 수시로 이게 저장이 좀 하다가 프로그램 오류로 자, 강제 다운이 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께서 저장을 자주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거의 다 끝났는데 이게 인벤터가 다운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조립을 끝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어떤 부품을 그려야 될지 한번 봅시다. 자, 보면서
자, 이번엔 나사축을 그리도록 하죠. 자, 빈 곳에 원점을 잡고, 자, 스케치에서 전체 중심축, 자, 핸들이 조립되는 중심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 조건으로 원점과 선의 중심점을 일치 조건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대략적인 프로파일을 그립니다. 자, 3점으로 끝에 있는 라운드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의 중심점을 중심축에 일치 조건을 주고, 자, 측정을 해가지고 이 프로파일에 대략적인 치수를 입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솔직히 R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R을 측정한 대신 이 호의 전체 높이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동 완전 구속이 되면서 자, 이렇게 완성이 되죠. 회전 명령으로 모양을 완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축에 나사산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나사산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자, M12V에 아까 우리가 했듯이 M12V에 피치가 1.75니까 1.75를 토대로 자, 나사산 모양을 완성을 하고, 자, 투영으로 모서리를 투영해내고, 자, 동일 구속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사산의 첫 번째 모서리와 면 간의 거리를 이렇게 주죠. 자, 코일 명령으로 프로파일과 축, 그리고 피치와 높이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높이가 얼마일지 여기서 여기까지 측정을 해보면 34가 나오니까 위에서 떨어진 모양을 해서 34 더하기 피치만큼 해가지고 파주죠. 자, 그러면 가다가 끊긴 모양 있죠? 자, 여기는 스케치를 다시 잡은 다음에 자, 전체 돌출 컷으로 부드럽게 잘려나가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아래쪽도 같은 모양을 하면 되겠죠? 자, 아래쪽도 같은 모양으로 잡아주고 피치를 작성하고, 자, 아까 똑같이 치수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코일 명령으로 나사산을 내줍니다. 자,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보면 13이 나오니까 13 더하기 피치는 14.75가 되죠. 자, 작성을 했는데 컷이 아니라 돌출로 해가지고 자, 컷으로 다시 옵션을 바꿔준 다음에 수정을 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사산 끝부분에 스케치를 잡고 돌출 컷으로 부드럽게 잘린 모양을 완성하면은 자, 나사축 모양은 완성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 복귀, 저장. 그 다음에 자, 나사축을 자, 구속 조건을 주셔가지고 저기에 조립을 합니다. 자, 나사선 끝단에서 본체까지의 거리가 60이니까 여기에 대한 구속 조건을 주고요. 자, 5번 나사축을 그리는데 이게 4번 나사축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하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은 새로 또 그리지 말고 4번 나사축을 4번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부품을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배치로 자, 5번 나사축을 갖고 온 다음에 자,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자, 필요 없는 치수나 아니면 피처들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작성했던 자, 전체 높이에서 자, 처음에 했던 프로파일도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자, 수정을 할 때도 스케치가 항상 완전 구속 상태가 되어 있도록 꼭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쓸모없는 피처들을 다 지웠으면은 자, 수정해야 될 피처들도 잠깐 수정하죠. 자, 밑에 단에 있는 나사의 자, 길이가 조금 틀리죠. 자, 나사의 길이도 바꾸고 그 다음에 자, 스패너 자리가 위에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다 스패너 자리를 추가를 합니다. 자, 스패너 자리도 보면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자, 규격집에도 보면은 스패너 자리에 대한 그런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규격집을 치수를 보면은 자, 맞방거리의 치수 해가지고 자, 축이 12파이에 대한 스패너 자리의 길이가 얼마냐 이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약간 확대해서 보면은 자, S 치수를 봐야 되니까 자, 맞변거리가 다음과 같이 12로 하면은 축이 10인데 맞변거리가 10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기준 치수가 12이고요. 여기서 약간 혼동할 수 있는 것이 맞변거리와 호칭이 10이라고 이게 12파이가 아닙니다. D1 치수가 12일 때 맞변거리 호칭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자 10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돌출 컷으로 얼마나 파고 들어간지를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못따기로 끝에 모서리를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구속 조건으로 조립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행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맞아주고요. 거기서 거기까지 25니까 거리 옵션으로 25.
자, 여기까지 작성이 됐으니까, 자, 다음 걸로, 자, 2번 조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체와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좌우대칭 부품이니까, 자, 본체 그릴 때와 똑같겠죠? 절반만 그립니다. 절반만. 자, 기준에 대한 치수를 측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형상들을 대략적으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대략적인 형상만 다 그려놓고 치수를 넣다 보면은 기준 치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크거나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형상이 나중에는 막 어디로 갈지 모르게 막 여기저기 튀어버린 형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거리에 대한 보는 115 치수 있죠. 전체 치수에 대한 기본 치수는 일단 입력을 해가지고 이 어셈블리에서 이 부품은 어느 정도의 크기구나 라는 걸 일단 감을 잡아놓고 어느 정도 비례에 맞게는 그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자, 중간에 있는 장공 모양의 치수도 판별을 하셔가지고 자, 중심거리와 자, 반지름을 찾아내셔가지고 치수를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축간거리에 중심거리도 입력하고 자, 선을 그은 다음에 좀 떨어지게 그으신 다음에 탄젠트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잘라내기. 그 다음에 외형 프로파일을 자, 대칭 구속 조건, 대칭 명령으로 대칭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판별을 한 다음에 돌출 명령으로 높이를 줘가지고 이렇게 자, 기본적인 모양을 완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면에 자, 키 모양의 자, 피처를 다 추가를 합니다. 자, 반지름이 오니까 지름 10이겠죠? 그리고 중심부터 끝까지의 거리 39 입력해 주시고 자, 원 명령으로 4분점과 끝까지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자, 깊이를 측정한 다음에 이 상태로 바로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돌출 컷으로 자, 이게 대략적인 모양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도면을 확인한 다음에 자, 목깎이를 줘야 될 요소들을 반지름을 선택해 가지고 자, 목깎이를 할 모서리들을 하나하나씩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둘을 자, 어셈블리를 해야겠죠. 자, 이면과 이면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조의 XZ 평면과 본체의 XY 평면을 자,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평행되게 잡아주고요. 마지막으로 본체 부품과 조 부품 간에 자, 이렇게 센터를 맞춰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밑에 붙어 있는 와셔를 그려야겠죠. 이것은 뭐랄까 문제는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지 않은 부품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정해진 부품만 이렇게 작성하시오라면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전체 부품과의 섹션도와 분해도를 하시려면은 모든 부품을 다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을 빼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간단하게 이거 뭐 회전 명령 할 것도 없이 바로 원 명령으로 알기 쉽게 내륜과 외륜과 그 다음에 높이를 이렇게 측정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귀한 다음에 저장. 자, 그래서 밑에 부분에 자, 인서트 구속 조건으로 자, 바로 조립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축과 이 와셔를 조립할 자, 4mm짜리 볼트를 작성을 하는데 이게 육각머리 볼트도 아니고 렌치 볼트도 아니고 약간 좀 규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4mm 볼트라는 건 알겠지만은 볼트 머리가 생긴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께서 직접 측정을 하셔가지고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볼트의 규격과 거리 M4에 9mm짜리 이름을 정해주신 다음에 자, 이제 볼트 머리부터 자, 볼트 머리 측정. 자, 볼트 머리 높이 측정. 자, 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가야 될 자, 홈을 작성을 하고요. 넓이와 너비는 1이니까 자, 두 개의 축을 동등 구속 조건으로 같이 잡아줘 버리면은 물론 이거 전에 키나 다른 부품 할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중심축에서부터 각 변의 길이까지의 거리를 따로 넣어 주실 필요 없고요. 그냥 넓이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볼트머리 작성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자, 나사 부분 자, 9mm였으니까 9mm 그 다음에 못따기로 끝에 부분을 자, 일단 못따기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XZ 평면에 스케치를 잡고 자, 이제 나사를 내줘야겠죠. 자, 나사산 모양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형상 투영으로 자, 외곽을 형상 투영해 주고요.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둘을 이렇게 잡아주고 자, 코일 명령으로 자, 축을 잡은 다음에 자, 피치 및 높이로 유형을 바꿔주고 피치 그 다음에 높이는 8이니까 8.7 왜냐면은 끝에서 0.7에서 떨어져서 시작했으니까 길이를 맞춰주려면 그렇게 해야겠죠. 자, 마무리로 나사선 끝단에 스케치를 잡고 돌출 컷 거리는 전체 확인. 자, 마지막으로 볼트머리에 자, 못따기를 해야 되니까 자, 못따기가 0.5죠. 그래서 못따기 0.5로 주고 자, 완성됐으면 복귀 그 다음에 저장. 자, 작성이 완료됐으면은 자, 구속 조건에 인서트 구속 조건으로 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조립이 완료됐으면은 자, 뭐가 남았죠? 이제 스프링하고 너트하고 핸들이 남았죠. 작성 명령을 하셔가지고 자, 이번에 스프링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스프링을 그릴 때는 더 딴 거는 필요 없고
자, 일단 스프링 중심에서 자, 여기 지름과 그 다음에 큰 지름에 반지름과 그 다음에 작은 지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높이와 피치를 알면 됩니다. 축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 피치가 얼마냐, 피치는 5, 피치 및 높이를 잡고 피치는 5, 높이는 15 확인. 그 다음에 자, 복귀. 자, 이제 어셈블리를 해야 되는데 원점에서 스프링의 중심축을 지나는 축과 그 다음에 축을 선택한 다음에 스프링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스프링의 맨 밑에 면과 본체의 윗면을 이렇게 메이트를 하는 거죠. 구속 조건을 줘서 자,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근데 스프링이 약간 파고 들어간 모양이 됐죠. 왜냐하면 스프링의 밑면이 자, 스프링 강의 중심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에 저기 반지름만큼만 위로 플러시를 수정을 해주면은 스프링이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너트. 자, 12mm짜리 너트를 작성을 하는데, 자, 생긴 걸로 봐서는 자, 높이가 좀 M12는 확실한데 높이가 이렇게 맞는 것이 없죠. 원래대로라면 뭐 높이가 이렇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만은 가끔 시험 문제 나올 때 보면은 그냥 너트의 종류만 어느 정도 맞으면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약간씩 틀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보면은 이런 유니트를 위해서 너트를 약간 좀 수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공을 한 겁니다. 밑단을 약간 깎아내 가지고 이런 뭐 너트 1종이나 2종 같은 걸 갖다 놓고 밀링해서 밑변을 약간 쳐버린 거죠. 그런 거 상관없이 어느 정도 적당히 형상이나 생긴 게 맞는 거를 찾아내서 그려주면 됩니다. 자, 너트 그리는 법은 KS 규격품 그리기에 너트 그리기에서 충분히 학습하셨을 거라 믿고 자, 부연 설명 없이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트의 기본 모양을 그리고 자, 스케치를 잡은 다음에 중심에 원을 내서 자, 너트의 M12에 나사 안찌름 치수를 한 다음에 전체 컷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다가 스케치를 잡으시고 자, 안에가 안 보이니까 YZ로 다시 하시고 자, 뷰에서 숨겨진 모서리 스케치에서 형상 투영으로 자, 안에 모서리를 투영시키고 자, 그 다음에 나사산 모양을 그려야겠죠. M12의 보통 나사는 우리가 아까 했듯이 피치가 1.75죠. 위를 약간 옮긴 다음에 자, 1.156 516 나누기 8 한 다음에 그 선을 동일선상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나사산과 너트와의 면과의 첫 번째 거리를 입력을 해주고
자, 코일 명령으로 나사산 모양대로 깎아내면 되는 거겠죠. 뭐 높이 해도 됩니다만 뭐 회전을 해가지고 정확한 높이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회전을 줘가지고 깎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너트에 모서리를 쳐야겠죠? 그러면 형상투영으로 자, 끝 모서리를 잡은 다음에 삼각형 모양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를 주고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치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 명령으로 이렇게 깎아냅니다. 그리고 대칭 명령으로 대칭 평면을 원점을 잡고 확인. 그러면은 양쪽으로 깎인 모양이 되죠. 자, 복귀. 다음과 같이 조립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핸들을 그려야겠죠. 자, 일단은 측정이 중요하니까 자, 핸들을 그리기 전에 자, 핸들 밑에 고여져 있는 와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칼라라고도 부르죠. 와셔라고도 부르고 카라라고도 부르고 하기도 하고, 자, 실무에서는 스페이서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좀 카라라는 이름으로 해보도록 하죠. 안지름과 바깥지름과 높이. 안지름은 자, 볼트가 M12짜리였으니까 그렇다고 이 안지름을 12로 하면은 공체가 없어서 빡빡하게 조립이 안 됩니다. 이 카라는 그냥 안에 부드럽게 들어가서 얹혀져 있는 역할만 해야 되니까, 만약에 M12로 되어 있다면 양쪽으로 1mm씩 옵셋이 된 14, 이 정도로 안지름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라는 적당하게 완성이 됐으면은 자, 이제 핸들 마지막으로 그러죠. 핸들을 작성을 하고, 자, 중심 원점에 원을 그리고, 자, 이 원을 지름을 측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먼저 해야 될지, 자, 보죠. 자, 핸들에 있는 동그란 부분에 대한, 이런 피처부터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일단은, 반단면만 있을 테니까 잘라내고, 자, 위아래로 이렇게 깎여나간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동그랗게, 자, 이렇게 그리도록 합니다. 깎여나간 부분은 솔직히 보면은, 위에서 탭을 이렇게 내줬을 때 위에 자연스럽게 깎여나간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M12에 아까도 우리가 계속 했었던 M12에 나사 안지름 9.347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탭을 냅니다. 형상 투영으로 투영을 해내고, 그 다음에 나사산 모양을 그리고요.
수치는 1.75였으니까 동등 구속 조건 각도를 주고 자,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을 해줍니다. 자, 코일 명령으로 프로파일 선택, 축 선택, 그 다음에 코일 크기로 가서 피치와 높이, 피치와 뭐 회전으로 해도 되고요. 12회전 안 되니까 14회전 잘라내기. 자, 이제 손잡이의 기본 모양 됐으니까, 자, 손잡이의 핸들 모양을 해야겠죠? 자, 핸들을 보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쫙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자, 핸들의 크기를 자, 이렇게 측정해서 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서부터 중심점이 나오니까 적당한 거리를, 중심점 거리를 계산하고요. 물론 꼭 뭐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따라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적당한 정수 정도로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 잡아주고 밑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프로파일 작성하면은 탭에 간섭되니까 그 위로 가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치수로 여기서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자, 사선 치수를 적당히 넣습니다. 나사산에 간섭이 안 될 정도로요. 그리고 손잡이의 외륜과 그 다음에 공의 여기 외륜이 여기 서로 만난 점에 점을 찍어 가지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지 적당히 측정을 한 다음에 이쪽에 중심거리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뭐 꼭 이런 방법이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시험을 치르시다가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프로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축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손잡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복귀를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손잡이의 중심축과 축의 중심축을 잡아서 어셈블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의 XZ 평면하고 손잡이의 XY 평면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품의 면을 잡아가지고 거리를 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클램프의 전체적인 어셈블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카라하고 손잡이하고의 자, 간섭 분석을 해가지고 둘이 딱 맞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안 되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접촉 분석 환성을 한 다음에 칼라와 핸들 두 개를 잡고 자, 둘을 보면은 접촉 세트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리다 보면은 자, 손잡이가 핸들이 자, 칼라에 지금 구속돼가지고 더 이상 안 내려가죠. 그 상태로 맞춰놓고 자, 각도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완료를 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클램프 도면을 작성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